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걷기가 건강에 최고라고 믿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30년간 뇌혈관 변화를 연구하면서 이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공기 맑은 새벽에 걷는 습관이 오히려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뇌 건강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박사인데요. 실제로 잘못된 시간대에 걷다 큰 위험을 겪은 분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좋다고 믿었던 새벽 걷기가 뇌혈관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데이터로 확인할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로 걷기 시작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고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이건 마치 잠자던 사람을 갑자기 깨워서 달리기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혈관도 아침에 일어나면 천천히 깨어나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충격을 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습관이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뇌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당장은 문제없어 보이지만 뇌 속 작은 혈관들이 하나씩 손상되면서 나중에 큰 문제로 나타나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입니다. 오늘은 뇌를 갉아먹는 걷기 시간과 올바른 습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진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 또 뭐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희 연구실에 찾아오신 김준호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김준호님은 평생 부지런함을 자랑처럼 여기며 매일 새벽 5시에 공복으로 1시간을 걸으셨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운 겨울에도 한여름에도 빠지지 않으셨죠. 주변 사람들도 대단하다며 칭찬했고 본인도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흔들리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눌한 말투와 함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급하게 모시고 온 날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뇌 속 작은 혈관이 여러 군데 손상돼 있었거든요. 마치 가느다란 실이 하나씩 끊어진 것처럼 말이죠. 김준호님은 그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오히려 뇌가 망가졌다니 믿기지 않는다고요?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그분을 통해 또 한 번 확인했죠.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뇌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참 충격적이지요. 김준호님처럼 성실하고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라도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걷기 습관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안전한 걷기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리한 핵심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김준호님은 제 조언대로 걷기 시간을 조정하고
작은 습관만 바꿨는데도 3개월 만에 말이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 건강을 해치는 걷기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뇌를 손상시키는 잘못된 걷기 시간과 상황 5가지.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벽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기 맑은 새벽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밤새 누워있던 우리 몸은 혈압이 낮아진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뇌혈관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호르몬은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갑작스러운 운동까지 더해지면 심장과 혈관에 이중 부담이 가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켜자마자 급가속하는 것과 비슷하죠. 국내 심뇌혈관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새벽 시간대 뇌졸중 발생이 가장 많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죠. 이 시간에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준호 72세 님도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공복 상태로 걷기 시작하셨다가 뇌혈관 손상이 진행됐어요. 김준호님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새벽 걷기를 고집하셨는데요. 추운 날씨는 혈관을 더 수축시켜서 위험을 배로 키웁니다. 찬 공기를 마시면 기관지도 수축하고 혈압도 더 올라가죠. 그래서 겨울철 새벽 걷기는 정말 최악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기상 후 최소 2시간은 지난 뒤에 걷기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가 아니라 아침 식사도 가볍게 하시고 몸이 완전히 깨어난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물도 한 잔 마시시고 스트레칭도 가볍게 하시면서 몸을 천천히 깨워주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절대로 새벽 공복 걷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고 혈압 변동도 더 심해져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벽에 걷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바꿔보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시간은 한낮입니다.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체온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우리 몸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 피부 쪽으로 혈액을 보내다 보니까 정작 뇌는 혈액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더운 날 어지럼증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온 환경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 위험도가 2배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최복순 68세님은 여름 한낮에 매일 걸은 후 어지럼증과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셨어요. 최복수님은 땀을 많이 흘려서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탈수와 함께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더 느려져요. 게다가 강한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도 해롭습니다. 안전한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4시부터 6시 정도입니다. 이 시간대는 기온도 적당하고 햇볕도 너무 강하지 않아요. 더운 날씨에는 반드시 그늘이 있는 길이나 실내 공간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개장 전 걷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혹시 여름에도 한낮 걷기 습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간을 바꿔보세요. 건강해지려다가 오히려 뇌를 망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늦은 밤 걷기입니다. 저녁 운동이 좋다는 말을 듣고 밤 10시, 11시에 걷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뇌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뇌는 자는 동안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늦은 밤 운동이 이 과정을 방해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들기가 어렵죠. 설령 잠들더라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늦은 밤 활동이 치매 위험 인자와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쌓이면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박선호 70세님은 밤 11시 이후에 걷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불면증과 집중력 저하가 계속됐어요. 운동하면 잠이 잘 올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난 거죠. 밤에 걷고 나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져서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주무셨대요. 저녁 산책은 8시 이전에, 그것도 20분 이내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땀 흘리며 빨리 걷는 건 피하세요. 또 어두운 환경은 낙상 위험도 매우 높아요. 발밑이 잘 안 보이니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녁 산책을 몇 시쯤 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상황은 식사 직후 걷기입니다. 밥 먹고 바로 걷는 게 소화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식후에 갑자기 졸리기도 하고 머리가 멍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국내 내분비학회에서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식후 바로 운동하면 혈당이 급변하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면서 뇌에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지연 74세님은 식사 직후 걷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경험이 있으세요? 이지연님은 점심을 드시고 5분도 안 돼서 걷기 시작하셨는데 10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만약 차도 근처였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식후에는 최소 1시간은 지난 후에 걷기를 시작하세요. 특히 당뇨나 심장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약 효과와 식후 혈류 변화가 겹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밥 먹고 바로 걷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좀 쉬었다가 걸으세요. 마지막 5번째는 외진 곳에서 혼자 걷기입니다. 조용한 곳이 좋다고 인적이 드문 산책로나 공원 뒷길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 넘어지거나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구조가 늦어져서 뇌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한국 시니어 안전보고서를 보면 낙상 사고의 40%가 외진 길에서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넘어지면 한참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그 사이 뇌 손상이 진행되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강철수 75세님은 외딴 산책로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셨는데 사람이 없어서 30분이나 지나서야 발견됐어요. 그 사이 뇌 손상이 진행돼서 회복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만약 바로 발견됐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반드시 밝고 사람이 있는 길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혼자 걸으시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어두운 공원 뒷길이나 인적이 드문 산책로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휴대폰도 꼭 챙기시고 비상연락처를 미리 단축번호로 설정해 두세요. 만약을 위해서 가족에게 어디 가는지 말씀드리고 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혼자 외진 곳에서 걷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안전한 곳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5가지 위험한 시간과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걷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으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뇌를 지키는 걷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올바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를 살리는 올바른 걷기 습관 완전 정리. 가장 먼저 안전한 시간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4시부터 6시, 이 두 구간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혈압도 안정된 상태라서 뇌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는 체온도 적당하고 햇볕도 너무 강하지 않아서 딱 좋아요. 오전 시간대는 특히 아침 식사 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뒤가 좋습니다. 소화도 어느 정도 되고 몸도 완전히 깨어난 상태니까요. 오후 시간대는 점심 식사에 영향이 줄어든 4시 이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전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옷차림도 조절하셔야 해요. 봄, 가을에는 가볍게 입어도 되지만 겨울에는 목도리로 목을 따뜻하게 하고 모자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목 부위에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차가워지면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름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를 쓰시고 밝은 색 옷을 입으세요. 어두운 색은 열을 더 흡수하거든요. 선크림도 바르시고 선글라스도 챙기시면 더 좋습니다. 오전과 오후 각각 20분에서 30분씩 하루 2차례 나누어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번에 오래 걷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 걷는 게 뇌 건강에는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느 시간대에 걷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장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낙상 위험이 적고 평탄한 길이 뇌 건강에 유리해요. 울퉁불퉁한 길이나 경사가 심한 곳은 넘어질 위험이 크고 넘어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탄한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나 비가 온 뒤 미끄러운 길도 피하셔야 합니다. 배기가스가 많은 곳도 좋지 않아요. 일산화탄소가 뇌로 가는 산소를 방해하거든요. 공기 좋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원 산책로나 실내 트랙, 대형 마트 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실내에서 걷는 게 훨씬 안전하죠. 요즘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개장 전 시간에 걷기를 허용하는 곳도 많아요. 에어컨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학교 운동장 트랙도 좋은 선택입니다. 평탄하고 넓어서 걷기에 딱 좋아요. 동네 체육관에 실내 트랙이 있다면 회원권을 끊어서 다니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동네의 안전한 산책로는 어디인가요? 한번 찾아보시고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바로 걷기 시작하세요. 근육과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과정이 없으면 뇌혈관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갈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걷기 전에는 목을 천천히 돌려주시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팔도 크게 돌려서 어깨 관절을 풀어주시고요. 무릎도 가볍게 굽혔다 펴고 발목도 안쪽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허리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스트레칭 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살짝 당기는 느낌 정도로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호흡도 천천히 하시면서 몸에 집중하세요. 끝나고 나서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걷기를 하면 다리 근육이 긴장하거든요.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다음날 통증이 올 수 있어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차례로 풀어주세요. 근육을 풀어주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빨라집니다. 걷기 전후로 준비 운동 꼭 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걷는 자세와 호흡입니다. 허리를 쭉 펴고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고 균형도 잃기 쉽습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가슴은 펴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고요. 팔을 흔들면 상체 근육도 함께 운동이 되고 균형도 잡기 쉬워요. 보폭은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정도로 유지하세요. 발은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됩니다.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게 기본입니다. 코로 들이마시면 공기가 따뜻해지고 역과되어서 폐에 더 좋아요. 숨이 차도록 너무 빨리 걸으면 안 돼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리듬 있게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무리가 가지 않는 속도죠. 만약 숨이 차고 말하기 힘들 정도라면 속도를 줄이세요. 운동 강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자세로 걸으시나요? 5번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우리 뇌세포는 탈수에 정말 민감해요. 물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집니다. 혈액도 끈적해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느려지죠. 걷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시고 걷는 중간에도 15분에서 20분마다 조금씩 마셔주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모금에서 2모금 정도씩 천천히 마세요. 작은 물통을 하나 준비해서 들고 다니시면 편해요. 요즘은 허리에 차는 물통도 있고 손에 들기 편한 작은 물통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자주 마셔야 합니다.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게 중요해요. 갈증은 이미 탈수가 시작됐다는 신호니까요. 걷기 중간에 물 자주 챙기고 계신가요? 6번째는 꾸준한 루틴 만들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하루 이틀 걷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걷는 게 뇌 회복의 핵심이에요. 뇌는 규칙적인 자극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를 하면 몸도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효과도 좋아져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오래 걷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하루 40분에서 60분 정도면 충분해요. 한 번에 걷기 힘드시면 10분씩 나눠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걷기 다이어리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 얼마나 걸었는지 기록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걷기 약속을 정해 놓는 것도 좋아요. 혼자는 귀찮아서 안 나가게 되는데 약속이 있으면 나가게 되거든요. 요즘은 걷기 어플도 많이 있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걸음 수도 세어주고 칼로리도 알려주니까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씩 걸으시나요? 7번째는 날씨 대처법입니다. 아무리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해도 위험한 날씨에는 쉬는 게 맞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내에서 걷는 게 좋아요. 비가 오는 날도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태풍이나 강풍이 부는 날은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뭇가지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시거나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건강을 위한 걷기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기본 원칙을 지키면 뇌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70대, 80대에도 이 원칙대로 걷기 시작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긴 사례가 정말 많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걷기 시간대가 뇌를 손상시키는 이유와 올바른 걷기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많은 분들이 새벽이나 늦은 밤, 한낮, 식후 바로 외진 곳에서 걷는 게 좋다고 믿으셨지만 사실은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는 위험한 습관이었습니다. 새벽 공복 걷기는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특히 겨울철에는 찬 공기로 인해 혈관이 더 수축돼서 위험이 배가 됩니다. 한낮 걷기는 체온 상승으로 뇌 혈류를 감소시키고 탈수까지 더해지면 뇌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늦은 밤 걷기는 수면 호르몬을 방해해서 뇌 회복을 막고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게 만듭니다. 식후 바로 걷기는 소화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액을 부족하게 만들고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변동으로 위험할 수 있죠. 외진 곳에서 혼자 걷는 건 낙상이나 응급 상황 시 구조가 늦어져서 뇌 손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습관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뇌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오전 9시 이후, 오후 4시 이후에 걷기는 뇌 혈류를 안정시키고 깊은 잠까지 도와줍니다. 평탄한 길에서 준비 운동 후에 바른 자세로 걷고 중간중간 수분을 보충하면서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기억력 저하, 불면증, 어지럼증이 찾아오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뇌는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어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이 증명해 주셨거든요. 김준호님처럼 잘못된 습관으로 뇌혈관이 손상됐던 분들도 올바른 걷기로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말이 또렷해지고 6개월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걷기 시간을 오전 9시 이후와 오후 4시 이후로 바꿔보시는 겁니다. 지금 새벽에 걷고 계시다면 내일부터는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에 시작해 보세요. 늦은 밤에 걷고 계시다면 저녁 7시 이전으로 당겨보세요. 이것만 바꿔도 뇌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 5분, 걷기 30분, 스트레칭 5분, 이렇게 총 40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몸도 익숙해지고 효과도 훨씬 좋아요. 작은 물통 하나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15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평탄하고 사람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혼자 걸으시더라도 안전한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트랙을 이용하시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걷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실내 공간을 활용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걷기뿐만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식단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뭘 먹느냐에 따라 뇌 기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뇌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호두, 등푸른 생선도 먹는 방법을 잘못하면 효과가 없고 반대로 뇌에 해롭다고 알려진 음식 중에도 제대로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식사 시간과 간격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걷는 시간이 안전한지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도 편하게 물어보시고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 분 한 분 뇌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